이곳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 손님들 줄 서서 다 못 줬어. 그만큼 잘 됐어요. 시장 맛집으로 통하는 뜨끈한 소머리 국밥집. 이곳의 한계선 사장님이 첫 번째 후보입니다. 즉석에서 숯불에 김을 구워 판매하는 두 번째 후보, 이정철 사장님. 자, 맛 한번 보실랍니까? 한자리에서 11년째 닭을 튀겨온 세 번째 후보, 김경진 사장님입니다. 우리 좀 살기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한번 다 엎어지기 시작하니까 제사에 다니면 금방 날아가지. 좀 사업이 안 되면 날아간 게 뭐 집이 한 세 채 됐나 세 채 됐는데 다 날아갔어. 30억 빚더미에서 연매출 5억으로 우뚝 선 아들. 지금부터 우리 김명남 씨의 아들을 찾는 숨바꼭질을 해볼까요? 손님들로 꽉 찬 국밥집. 바깥에 조금만 이제 다 드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점심마다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되게요. 문을 연 지 5년. 또 오늘이 바쁜 날인가요? 매일 그래요. 매일. 거의 정신없어요. 그래서. 사골과 소머리를 넣어 하루 종일 끓인 이 진한 육수가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나고 깔끔한 맛,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한 거 같이 진국하고 진하고 내 손맛이도 엄마 손맛으로. 150명, 200명에서 한 150명 분 될 거예요. 한 그릇에 7,000원인데 매출이 놀랍다고요? 이 김은 더해요. 자, 어린이 김도 있습니다. 자, 김 들어가세요. 숯불김이야, 숯불김. 여기 다른 김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여기 숯불로 구워서요. 되게 맛있고 바삭하고 간도 딱 맞고 좋아요. 숯향을 제대로 머금은 김은 오가는 시장 손님들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죠. 자, 김 맛보시고 가세요. 숯불김이야, 숯불김. 진짜 잘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숯불에서 구웠던 아궁이의 국하고 똑같아요. 10장들이 한 봉지는 2,000원, 세 봉지는 5,000원인데요. 이따금 사장님 기분이 좋을 땐 자, 숯불김 한 봉 1,000원이에요. 한 봉에 1,000원에 드릴게요. 세일하고 있습니다. 자, 한 봉에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김 들어가세요. 하루 종일 판매하면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평일에는 100만 원 정도고 주말에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뭐 액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돈은 많아. 쑥 쌓여가지고 1년에 한 5억 정도는 되지 싶어요. 내 생각에. 연매출 5억이 되려면 7,000원 국밥, 2,000원 김보다 유리할 것 같은 닭강정. 벌써 11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가게도 만만치 않은 후보입니다. 여보세요. 예예예. 예, 저희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걸리시거든요. 여보세요. 아 예예. 몇 개요? 2개요? 예예예. 걸려오는 주문 전화만 하루 30통에서 50통이고요. 직접 와서 사가는 사람은 수도 없죠. 자,
이게 단골이에요. 여기 물어보셔. 단골. 몇 년 단골이세요? 몇 년 단골. 여기 처음에 이사 와서부터 계속 먹어요. 이 아파트 이사 와서. 여기 이 집만 오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 집만 오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그런 건 없어요. 맛있고 잘해주니. 뭐 어디가 이유가 따로 없어. 우문의 현답. 이렇게 먹고 가도 안 맛도 않고. 정말 8박스 되면은 한 100마리 정도 되죠. 그럼 오늘 팔 분량이 다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이제 부족하면 여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부족하면 또 추가시켜야지. 그 아들이 노인정에도 그쪽 노인정에도 많이 베풀고 또 이제 내가 노인정에 나간다니까 이쪽에 또 많이 갖다 드리라고 많이 가져와. 다 맛있다지. 맛은 그냥 있어. 아들 가게 대박의 비밀은 맛. 이 단서로 후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계선 씨는 매일매일 신선한 소 머릿고기를 손질합니다. 고기가 좋아요. 봐요, 이거 항소 고기 좋죠. 지금 막 완 거예요. 지금 작업해갖고 막 왔기 때문에 아주 싱싱해. 이제 피를 좀 빼야 되니까 피 좀 빼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넣어갖고 삶아야 돼. 계선 씨가 음식 장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 가게에 있는 이 가마솥은 15년이나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고기를 푹 삶습니다. 솥을 가득 채운 5마리 분의 고기. 언뜻 많아 보여도 하루에 다 팔립니다. 모자랄 때도 종종 있고요. 왜냐고요? 계선 씨가 고기를 아끼지 않고 뚝배기에 푹푹 담아내기 때문이죠. 손이 큰 만큼 잘 되는 장사. 이 국밥집 사장님이 여든 노모의 최고의 아들일까요? 대박의 비결이 맛이라면 숯불김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 올랐다. 오랜 시간 찾아낸 맛의 비법. 그 중심에 바로 참숯이 있죠. 짜이젠, 짜이젠. 숯불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천도가 넘어요. 숯불이 붙었을 때는. 그래서 김에 요 기름을 요 붙어있는 기름을 온도가 높으니까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김은 맛있고 기름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김을 오래 놔두셔도 밑에 전혀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참숯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철 씨는 김을 굽는 화덕까지 직접 개발했습니다. 김은 항상 이렇게 보시다시피 2장을 가지고 구워야 제맛이 납니다. 한 장만 구우면 타버리니까 김을 가지고 1번 굽고 2번 굽고 김을 이제 이것도 빨리 굽지 않으면 타버리니까 살짝 불이 온도가 높을 때는 살짝 이렇게 구워주는 거예요. 굽는 방법이 간단해 보이지만 터득하기까지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날아가고 빚이 좀 있었으니까 그저 35 정도 되지 싶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로로. 아들의 사업이 하나씩 둘씩 망하면서 어마어마했던 가세도 기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집 세 채를 다 날리고 고향을 등져야 했죠. 그 우리가 그 동네 떠날 줄 몰랐지. 그 우리는 그 동네에서로 유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래 엎어지니까 그 동네 살이었던 그래서 뭐 일날 끼나 하긴 좀 제일 이래 살았거든.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마저 무너지고 빚더미 속에 고향을 떠난 가족은 30년째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명남씨 부부를 힘들게 한 건 경제적 곤란이 아니라 아들이 흘려야 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날 굽이굽이 눈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닭집 사장님 경진 씨도 잘 나가던 중장비 대여 사업가였습니다. 너무 잘 돼서 사업을 늘리다가 하루아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정이 다 피폐해졌던 거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라. 근데 참 건설 그쪽 계통이 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잘못되면은 참 진짜 풍지박산 나는데 저같이 이제 소소한 그런 소규모 업자들은 더더욱 일어날 희망이 없어요. 사업 실패 후 가족과 흩어졌던 경진 씨가 오늘의 그 사람일까요? 국밥집 사장님도 자신이 음식 장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대 때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 한식 식당 보조로 들어갔던 것이 오늘까지 이어졌죠. 젊은 날 그땐 왜 그리 되는 일이 없었는지. 양봉도 했었고 벌. 또 돼지도 길렀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쇼파 공장에 형이 해가지고 부천에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벌을 월동시키면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올라왔다니까. 이 중간에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아무래도 많았죠. 뭐 없는 게 어려운 거죠. 뭐 없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게 어렵지. 고향을 떠나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고 그 시절의 막막함. 그럼에도 절박함은 실패해본 사람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 정도 7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거는 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가 마음이 좀 팽고 내가 바쁘니까 포장도 해야지 그것도 해야지 애들도 이거 해야지 진짜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하니까 그 생각은 순간적으로 조금씩 하지. 그 생각해도 뭐 할 도리 연락이 안 되니까 할 도리도 없지.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7년이라는 시간.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렸던 김명남 씨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20대 중반부터 유통업에 학원에 패스트푸드점까지 하는 사업마다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던 정철 씨. 그러다 만난 숯불김은 그에게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저 성남에 있는 그 모란 오일장에 지나가다 어떤 할아버지가 김을 굽는데 숯불에 조그맣게 하던 올려가지고 김을 굽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그 기다리고 맛을 그 숯불 김을 굽는데 김을 제가 사서 먹어보니까 김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할아버지를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며 김 재는 방법, 굽는 방법들을 전수받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도 하나씩 완성해 나갔죠. 김을 자르는데 봉투는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르면은 봉투는 안 잘리고 이렇게 김만 안에 내용물만 잘리는 거예요. 이것들 또 제 나름대로 또 머리 써서 연구해가지고 개발해 놓은 겁니다. 투박하고 무거운 칼날로 김만 딱 잘라내는 기술, 신기하죠? 정철 씨는 최근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세웠습니다. 불맛이 살아있고 그의 노하우가 집약된 숯불김 수출을 계획 중이죠. 지난날 정철 씨는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의 마음고생을 어지간히 시켰는데요. 수도 없이 망해봤기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실패하는지 잘 압니다. 그 교훈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수출의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수출을 하려는데 번번이 다 실패를 했어요. 막상 이 수출한다는 그 시장문이 참 쉽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여건 환경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숯불에 김을 구우니까 맛있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 재래시장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로 떠들썩했던 국밥집도 정리 중입니다. 오늘은 소머리 국밥이 몇 그릇이나 팔렸을까요? 솔직히 대박집 사장님이 무지 부러운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박이라는 말에는 그만큼 사장님들의 눈물과 피땀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밤 그런 사장님들의 조촐한 회동이 있습니다. 다들 몇 번쯤은 실패해보고 부모님 가슴에 못도 여러 번 박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 이제는 그 누군가의 아들보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더 많이 불리는 중년들입니다. 이 중에 아직도 80살 노모에게는 애를 끓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개선 씨의 일과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숨바꼭질도 계속됩니다. 개선 씨가 장사에 있을 채소들을 사러 왔네요. 이거 배추. 배추 2만. 그날 쓸 채소는 그날 장만합니다. 대박 맛집의 가장 큰 비법은 사실 부지런함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부추 2개. 네? 부추. 네. 부추. 다 사신 거예요? 네, 모자라면 딱 또 와야 돼요. 매일 아침 이렇게 좀 드세요? 네, 아침에 또 시장 봐야지. 오늘 또 있고. 하긴 억대 매출이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경진 씨의 하루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닭강정을 팔면서 한켠에는 생닭도 구비해 놓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자란 경진 씨는 어렸을 때부터 닭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닭은커녕 달걀 하나 먹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닭과 함께 살게 돼서 행복하답니다. 사업 아이템으로 닭을 선택한 것이 아내를 만난 것 다음으로 자신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네요. 기가 막히게 튀기는 방법도 스스로 깨우치고 소스도 매운맛, 달콤한 맛 직접 개발했습니다.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가 수도 없이 많은 요즘에도 경진 씨의 닭고기는 모래내시장 인기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 밥대를 놓치기 일쑤인데요. 이럴 때 나타나는 구원투수. 안녕하세요. 싸웠습니다. 드세요. 철철하겠네. 장사 어떻게 하셨어요? 좀. 그냥 그래요? 그냥. 예? 이제 뭐 오후에 잘 되다 안 되다 그렇고 뭐 그냥. 사람들 많이 나오죠 오후에. 네. 혼자 식사를 할 때면 문득 어머니 생각이 떠오릅니다. 식사는 하시고요. 전번에 올라가시고도 전화도 못 드려가지고 요새 뭐 병원 안 가시고? 안 가는 왜요? 식사 잘하시고 전화 또 드릴게요, 형님. 네, 쉬세요. 네, 제가 최대한 짬 나는 대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늘 걱정인 경진 씨가 30억 빚더미에서 연매출 5억으로 올라선 오늘의 그 사람일까요? 그래 일순해가지고 포장마차 꺾고 손자들이 좀 이혼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다니고 그럴 때 좀 손자들도
부모가 막 노력해가 잘 하려고 하는데 손자들이 내가 하면 마음이 안 아픈데 그냥 이래 해진 사이에 손자 듣고 시간에 그냥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포장마차를 하며 이혼한 아들의 손주 둘을 키웠던 어머니. 명남 씨의 아들이 누군지 슬슬 밝혀볼까요? 내가 아파서 안 나오면 해요. 아파서 몸살 아프면 안 나오면 얘네빠가 다 하는데. 애 아빠요? 시식을 해봐야지. 뭐야? 됐어? 어휴. 국밥집 사장님은 아내와 함께 일하네요. 그 말인즉슨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하고 4식구예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처가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다 돌아가셨어요. 한 이제 오래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국밥집 개선 씨는 아니었네요. 남은 두 사람, 닭집 경진 씨와 숯불김 정철 씨 중 명남 씨 아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주어진 거를 하고 엄마 아버지인데 미안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미안 안 했어. 하나도 미안 안 하고 지금부터 성공하면 엄마 아버지는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 너무 아들아 사랑한다. 진짜.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보니 참 닮았네요. 뭐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공한 것보다 더 좋고 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장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언젠가는 성공하시리라 믿고 현재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처리되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은 어머니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팔순의 노모는 아들이 있어 그저 좋습니다. 숯불김, 닭강정, 소머리 국밥이 한창 팔려나가고 있을 모래내 시장에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인 국밥 사장님. 부모로서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한몫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살아야지요 뭐. 강원도가 고향인 개선시엔 어머님이 해주시던 올챙이 국수가 그립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인 닭집 사장님 경진 씨는 맞으면서도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합니다. 참 잘못된 건데 먹고 사는 게 우선인 줄 알고 자주 못 찾아뵙죠.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참 어머니한테 참 죄송한 일입니다. 못났거나 잘났거나 대박도 쪽박도 상관없이 모두가 어머니들에게 최고의 아들입니다.